안녕하세요. 차영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 통활용 세 번째 영상으로요. 자연합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학 분석 통합 프로그램 오프닝 화면에서요. 로고를 클릭을 하셔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합 계약 분석 툴이 있습니다. 자연합 계약 분석 툴 클릭하고요. 자, 자연합 분석 툴 클릭하셔서 입력표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합 분석표 입력하는 방법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앞전에 대출 분석하고 연금 전환 분석 두 가지 했었죠. 이 자연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분석에 비해서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대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입력값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자연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계셔야 하고, 조회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는, 잘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특히 이제 자연합 계약 중에서 미납분이 많거나 뭐 기본보험료를 줄여서 낸 계약들은 꼭 자연합 분석하셔갖고 고객 방문의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 초기화 시키셔야죠. 여기 입력 맵 초기화 버튼 클릭하셔갖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다 지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합 분석을 입력을 하기 전에 어, 먼저 자연합 분석을 할 대상 계약을 정해야겠죠. 우리 이제 앞전에서는 대출 분석이라든지 뭐 연금 전환 분석 대상 계약들을 우리 V3 시스템에 있는 그 계약 목록조에서 타겟팅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자연합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목록조에서 타겟팅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에 보면은 이 유니버셜 자연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에서 타겟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V3 시스템에서 유니버셜 자연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에 가시면은 이렇게 내 소관에서 자연합입이 도래된 계약들만 이렇게 별도로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화면에는 없기는 한데 여기서 밑에 있는 그 바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측으로 쭉 넘겨 보시면은요. 보면은 현재 납입한 보험료하고 정상적으로 납입했을 때 보험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현재 납입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했을 경우에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된 경우들, 뭐 다시 말하자면은 미납분이 있다라든지 기본보험료를 줄여서 낸 케이스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미납입 보험료가 얼마라고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 미납입 보험료가 좀 상당히 큰 계약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들 위주로 좀 타겟팅을 하셔야 하는데 이 자유납입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이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미납입 보험료가 큰 계약들 위주로 타겟팅을 하셔서 이 자연합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검증을 해줘야 되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 검증하는 방법은 이따가 입력 마무리 다 한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여기서 미납분이 조금 과한 특정 계약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매뉴얼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색깔이 이렇게 옥색으로 반전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옥색으로 반전된 상태에서 요 밑에 보이시는 유니버셜 계약 안내를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유니버셜 계약 안내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합 분석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약자 이름, 상품명, 계약일자, 그리고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 횟수를 이 화면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계약자 명부터 그냥 아까 그 화면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임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자 이름은 차용주라고 하고요. 자, 상품명은 유니버셜 한 칸 띄고 CI 보험이다. 자, 계약일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하이픈 1월 21일. 자, 이렇게 반드시 연, 월, 일은 하이픈으로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렸죠? 자, 납입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간 중 납입 연수 넣으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샘플 화면처럼 이렇게 20년 납이라고 기간 중 연수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그냥 20이라고 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유니버셜 계약 안내 시스템에 이렇게 20년 납이 아니라 60세 납, 70세 납, 65세 납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중 연수로 환산해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유니버셜 계약 안내 시스템 잠깐 나가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계약상 조회 화면을 띄워서 실제로 이 계약의 납입기간의 기간 중 연수를 확인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납입기간이 20년 납이다라고 하면은 20 치고 엔터 하면 되고요. 월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넣으면 되겠죠? 보험료는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20 엔터.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납입 횟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납입 횟수 있죠. 그죠? 자, 이 납입 횟수 일단은 그냥 넣어주세요. 예, 이 납입 횟수를 예를 들어서 110회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납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산 화면에 보이는 납입 횟수가 실제 납입 횟수일 수도 있고 실제 납입 횟수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은 미납분 보험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실제 납입 횟수를 별도로 넣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실제 납입 횟수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넣느냐? 실제 납입 횟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메뉴 중에서요. 여기 보면은 수납 내역 보이시죠? 그죠? 예, 요 수납 내역. 요 수납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수납 내역 조회 화면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수납 내역 조회 화면 가셔서 업무 구분이 전체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업무 구분이 전체로 돼 있는 상태에서 조회를 하시면은 충당대체, 자동이체, 충당대체, 자동이체 모든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전체 내역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구분 클릭하셔갖고 여기 보면은 충당대체 제외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당대체 제외를 선택을 하고 다시 조회를 하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총 몇 건이라고 떠요. 그러면은 충당대체 제외하고 조회를 했을 때 보이는 총 건수가 실제 납입 횟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실제 납입 횟수가 예를 들어서 90회다. 예, 90회. 그러면 이제 90이라고 치시는 거예요. 경과된 개월 수는 110개월이지만은 미납분이 20개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납입한 개월 수가 90개월이다라는 뜻이겠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납 내역 복붙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수납 내역 복붙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납 내역 복붙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 앞전에 보험대출 계약 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것처럼 이 복붙할 수 있는 화면이 딱 떠요. 자, 복붙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뜨면은 어,
수납 내역을 엑셀로 전환해서 그 전환한 내역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 수납 내역조에 들어가서 충당 대체 제외해갖고 실제 납입한 횟수까지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산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엑셀 다운로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예. 자, 수납 내역에서 여기 엑셀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실제로 납입한 내역들이 이렇게 수납 내역으로 이렇게 엑셀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역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납 내역을 만약에 이렇게 엑셀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출 내역 복붙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복사할 때는 A하고 1 사이 요 왼쪽 코너 클릭하시면은 전체 시트가 지정이 된다 그랬죠. 자, 전체 시트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눌러요. 자, 복사하기 누른 다음에는 요거 언더바 버튼 눌러갖고 밑으로 내려버리시고요. 자,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복붙 버튼 있죠? 데이터 복붙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수납 내역이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수납 내역 복붙은 끝난 거예요. 자, 요거 끝났으면은 입력 메뉴 누르셔갖고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일시납보험료인데 이 일시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넣냐면은 지금 이게 자유납 분석이잖아요. 예,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을 분석을 하는 건데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 중에서 일시납보험료가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죠. 예, 전환 상품. 뭐 예를 들면은 베스트 플랜 유니버셜 CI, 베스트 플랜 유니버셜 종신. 자, 요런 상품을 자유납 분석할 때는 어, 월납보험료뿐만 아니라 일시납보험료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일시납보험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요. 잠깐 다시 아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유니버셜 계약 안내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이시면은 일시납보험료라고 보이시죠? 내가 분석하는 계약이 전환 상품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계약 일시납보험료가 여기 얼마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금액을 요 일시납보험료 입력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전환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 일시납보험료는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약사항 입력 항목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환급금 입력 항목 넣는 화면 있죠? 자, 우리 대출 분석할 때 환급금 입력 항목 넣으려면은 개인 상담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개인 상담 들어가갖고 고객 조회 해갖고 지급금 안내 눌러갖고서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자유납 분석에서 환급금 입력 항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버셜 상담 관련 시스템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냐면은 이 아까 유니버셜 상담 시스템에서 우리 아까는 수납 내역 봤죠? 근데 지금은 해약 환급금 넣는 거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해약 환급금 산출 세부 내역 조회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요. 해약 환급금 산출 상세 내역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요거 보고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뿐만 아니라 그 주계약 해약 환급금 방금 넣은 거는 전체 해약 환급금이고 주계약 해약 환급금을 별도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그냥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약 환급금은 20만 원짜리니까는 2천 뭐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1,300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해약 환급금은 1,3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뭐 주기하게 해약 환급금은 700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는 제가 임의로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자, 해약 환급금을 총 해약 환급금하고 주계약 해약 환급금을 넣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인출하고 대출과 관련된 사항인 거죠. 그죠? 자, 인출 대출 사항도
아까 이 해약환급금 상세 화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대출 잔액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대출 이자 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도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인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지급 금액 인출해갖고 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인출한 금액이 표시가 되겠죠. 예, 요렇게 보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출 뭐 100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 넣으면 되고 뭐 대출은 300만 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대출이 300만 원이 있으니까는 기간중 이자 넣어줘야 되죠. 예. 기간중 이자는 여기 정상, 월복리, 지연, 연체이자 요게 발생된 이자라 그랬잖아요. 아직 납입은 안 했지만은 발생이 되어 있는 이자. 여기 있는 이자 금액 보고 넣어주시면 되니까는 뭐 기간중 이자는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렇게 2만 원 넣었어요. 자, 대출 이율. 대출 잔액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출 이율까지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 이율은 어디 보고 넣어주시느냐? 여기 보시면은 V3 메뉴 경로에 보험 대출 가능 금액 조회라고 제가 해놨죠.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보험 대출 가능 금액 조회라는 게 있어요. 요 보험 대출 가능 금액 조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보험계약 대출 계산 검증이라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대출 이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확인하셔갖고 대출 이율이 몇 프로인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5.25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출 이율까지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대출이 있는 계약이니까는 이 계약에서 그동안 고객이 납입한 기납입이자 누계 금액도 넣어주셔야 되죠. 자, 우리가 대출 계약을 분석을 했을 때는 대출 내역조에 가갖고 그거 엑셀 전환해갖고 복붙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기납입이자 누계 금액이 계산이 됐었죠. 근데 이 자유납 분석은 메인이 대출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기납입이자 누계 금액은 자, 여기 보면은 보험대출 내역 조회라고 있어요. 요 보험대출 내역 조회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보험계약 대출 내역 조회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엑셀 다운로드 있죠. 요거 엑셀 다운로드 하셔갖고 열기 하시면은 대출 이자 내역이 쭉 엑셀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대출 다건 입력할 때처럼 그 이자열 I 클릭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우측 하단에 기납입이자 누계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육안으로 확인해갖고 여기에다가 기납입 이자 누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납입 이자 누계액이 뭐 그동안 낸 게 256만 8천 원을 냈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사항도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보면은 4번. 자연합 관련 입력 항목 요거 넣을 차례인데 요거는 여기 지금 V3 메뉴 경로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메뉴에서 보시면은 뭐부터 보시는 거냐면은요. 요 미납입 기간 납입누계 산출조회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무납 합계료 그러니까는 자유납입이 도래되기 전에 낸 게 얼마냐. 그리고 의무납 이후의 합계료, 자유납입이 도래되고 나서 낸 게 얼마냐. 그리고 혹시 추가납입보험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추가납입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망보험금을 회복하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있고요. 사망보험금을 회복하지 않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 추가납입보험료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금액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럼 그냥 더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도제식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납 계약 중에서 추가 납입을 하는 계약을 보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뭅니다. 지금 이렇게 샘플처럼 아마 추가 납입 보험료가 그냥 0으로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의무납입보험료, 의무납입보험료. 그냥 이거 제가 임의로 넣도록 할게요. 20만 원짜리니까는 의무납입 기간이 24개월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480만 원은 정상납을 했겠죠. 이렇게 480만 원은 정상납을 했을 거고 이 고객이 지금 20개월치 보험료 안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20개월치가 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40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럼 이 400만 원 뺀 금액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는 어 잠깐만요. 2200, 2200에서 400 빼면은 1800, 1800에서 480 빼면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1400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러면은 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계약은 가입하고 1회차부터 24회차까지 매월 20만 원씩 정상적으로 48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25회차부터는 1,4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냈다라고 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냈어야 됐겠죠. 근데 이 고객은 20개월 미납됐기 때문에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덜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납입 보험료는 없다. 없으면은 뭐 0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번 입력 끝났으면은 이제 뭘 입력하셔야 되냐면은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미납한 개월 수가 몇 개월이냐 이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화면 미납입 기간 납입 누계 산출 화면에 보면은 요 왼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보여요.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미납 개월수이 몇 개월이다라고 이렇게 딱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럼 요 미납한 개월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20개월 미납분이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20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미납분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미납 내역을 초기화하셔라 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이미 아까 입력 맵 초기화를 하면은 요 미납분 내역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초기화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는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미납분이 이렇게 있는 계약은 요 미납분 내역을 엑셀로 전환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요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요렇게 미납분이 엑셀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복사해서 데이터 복붙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납분 내역을 엑셀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클릭, A하고 1 사이 왼쪽 코너 클릭하면은 전체 시트 지정됐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러면은 전체 시트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언더바 버튼 눌러갖고 밑으로 내려버리시고 여기 이 데이터 복붙 있잖아요. 요 데이터 복붙. 요 데이터 복붙 클릭하면은 아까 복사한 내역이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되고요. 자, 입력 메뉴 가면은 이제 미납분 내역 복붙까지 다 끝났고 마지막 입력하셔야 될 칸이 뭐냐면은 현재 기준 유지 예상 기간 개월수입니다. 그 뜻은 고객이 미납분이 좀 많이 있는데 만약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몇 개월이나 유지될 거냐 이건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더 보장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죠. 자, 그러면은 매뉴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 유니버셜 상담 시스템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지 예상 기간 월대치 보험료 조회라는 메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런 메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자, 지금 요 샘플 계약은 공시율 상품이에요. 공시율 상품은 요렇게 예상 유지 기간 해갖고 몇 년 몇 개월이라고 딱 표기가 되죠. 근데 요 샘플이 공시율이기는 한데 만약에 분석하시는 계약이 공시율 상품이 아니라 변액 상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다. 그러면은 유지예상기간 조회하실 때 요런 화면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대체 예상 횟수라는 게 이렇게 숫자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공시율 상품은 적립금이 뭐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율 상품은 이렇게 예상 유지 예상 기간 조회가 이렇게 열거가 돼요. 근데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적립금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조회가 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쭉 돼갖고 예상 월대체 횟수가 그냥 딱 표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공시율 상품 여기 보면은 몇 년 몇 개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입력하실 때는 보면은 그냥 횟수로 넣는 거기 때문에 연월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개월수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1년 1개월이면은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렇게 1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납분석표 입력하는 거 다 끝난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산에서 계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눈에 띄는 것들도 있고 고객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 줄 메모란에다가 생각날 때 입력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입력해 놓으시면은 출력 맵에 자동으로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고객하고 상담할 때 빼먹지 않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렇게. 예.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입력 안 하면은 공란으로 나오니까는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는 옆에 원클릭 버튼 메뉴 보시면은요, 출력 메뉴가 있고 수납 내역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출력 메뉴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메뉴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연합 도래계약 분석표로 이동이 되죠. 예, 자연합 도래계약 분석표가 있고,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은 그래프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은 자연합 도래계약 분석표 계약사항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사항 볼 수 있고요. 요 계약사항에서 보면은 경과계열수가 있고 실제 납입계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한 지는 실제로 110개월이 경과가 됐기는 했는데 고객이 실제로 낸 보험료는 90개월이란 얘기인 거예요. 20개월이 미납됐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130개월이 있으면은 납입 기간이 끝난다는 뜻인데 이 130개월에는 이 미납분 20개월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예, 미납된 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이 자녀 납입 개월 수는 현재 기준으로 납입 기간 끝날 때까지 고객이 내야 할 계약 개월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뭐 인출 대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요 보험료 자유납입 현황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시면은 의무납입 기간 중에 낸 게 480개월이고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낸 게 1,400만 원이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1,88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20만 원짜리 경과기월 수 110개월 곱해보면은 2,200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했는데 덜 낸 거죠. 예, 덜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임의로 넣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안 맞기는 해요. 안 맞기는 하는데 원래는 4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고객님은 20개월을 덜 내신 거고 만약에 현재 상태로 보험료를 혹시 납입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은 13개월 뒤면은 13개월 뒤면은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 밑에도 제가 해놨는데 해나월까지 정상 납입 예상 보험료는요. 원보험료 곱하기 경과기월수로 그냥 단순 계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어, 조금 세부적으로 건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갱신 특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특약을 삭제했을 수도 있고 감액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개중에는 납입 면제된 계약도 있을 수도 있고 완납된 계약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납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석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자유납 분석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자유납 분석을 그냥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자유납 분석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업의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 좀 다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분석이기는 하지만은, 어,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좀 연습도 하고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예, 분석 유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 보면은 이렇게 자유납 미납 개월 수 20개월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20개월의 근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냥 고객님 자유납 20개월 미납했어요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은 대다수 음, 통장에 돈 넣어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20개월이 언제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은 현재 환급금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 1,300만 원 환급금 중에서 주계약 적립금이 70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약 적립금이 나머지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해약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차감한 금액 나머지가 이만큼 지급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납 도래계약 분석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납입보험료 현황 보시면은 의무납입 기간에 낸 거, 자유납 기간 중에 낸 거, 그리고 이렇게 미납분이 있죠.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거. 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출력하시려면은 요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쇄될 형태를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시면은 요 문서 파일 바탕화면 저장하기 기능 누르실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 기계학 속성 분석 상담 대화법 클릭하시면은 ES 트레이닝 로 연결이 돼서 자유납 분석 만났을 때 대화법 이렇게 대화법의 형태로 올라와 있으니까는 요거 미리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의 좀 스타일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고객하고 TA를 했는데 약속이 잡히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고객님 요약본 모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보내지 말라고 하는 고객 없습니다. 예, 이거는 다 보내라고 해요. 그럼 간단 분석표 복사해갖고 이렇게 카톡으로 채팅창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이미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발송된다 그랬죠. 이렇게 발송해드리면은 또 이제 요거 발송한 거 고객이 확인하시면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듣는 것만으로는 별로 궁금한 게 안 생겨요. 근데 눈으로 보게 되면은 궁금한 게 생겨요. 예. 그러면은 고객이 이렇게 카톡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아까 통화할 때는 못 느꼈는데 보다 보니까는 궁금한 것도 생기고 하겠죠. 그러면은 고객님이 다시 역으로 전화해서 다시 질문할 수도 있고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전 메뉴 넘어가고요. 자, 요렇게 자유납 분석은 뭐 출력, 바탕화면 저장, 대화법, 모바일 분석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거 건별 검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건별 검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유납 분석표 검증 체크 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봐줘야 되느냐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경과벌수를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실납입벌수하고 미납벌수 합한 개월수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이 경과개월수가 이게 110개월이잖아요, 지금. 근데 신랍입 개월수는 90개월이라 그랬죠. 그리고 미납월수는 20개월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90개월 더하기 20개월 하면은 1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경과계열수하고 동일하죠. 이러면은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한두 달 정도 편차가 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한두 달 정도 편차가 나는 경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차이가 한두 달이 아니라 막 5개월, 6개월, 10개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수납 내역 들어가서 그럼 좀 봐줘야 돼요. 어떤 게 원인인지.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팁은 요 부적분 보험료하고 미납기간 보험료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 이제 그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면은 부적분 보험료가 3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납 개월 수가 20개월이니까는 20 곱하기 20만 원 하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에서 보여주는 미납분 보험료랑 자유납 미납 개월 수 계산한 보험료랑 안 맞죠. 요렇게 안 맞을 때는 이것도 역시 수납 내역 들어가 갖고 원인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미납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본보험료를 냈기는 했는데, 줄여서 낸 경우. 예. 그러니까 미납분은 아니지만은 기본보험료를 줄여서 낸 경우.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갱신특약이 있는 경우.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최초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납 분석표는 이 자유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납 분석표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요 검증 체크 팁 확인하셔갖고 경과월수하고 부적분 보험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써놨죠? 예. 자, 입력 메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출력맨 받고 그 옆에 보면은 수납 내역 조견표라고 있어요. 이 수납 내역 조견표 클릭하면은 아까 우리 이 수납 내역 엑셀 전환 해갖고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납 내역 조견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럼 이 수납 내역 조견표는 여기에 60개월, 여기에 60개월. 그러면은 양면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한 장으로 직전 10년치 수납 내역 리스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는 어떨 때 가져가시냐면은 미납분이 조금 다소 많은 고객들 있죠. 예, 이제 그런 고객 만나실 때는 아까 자유납 분석표뿐만 아니라 요 수납 내역 조견표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가져갈 때 근데 어떻게 가져가시냐면은 이게 지금 최근 납입 순으로 정렬돼 갖고 역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그 보험료 수납한 내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중간에 이 적용 월도가요. 빵꾸가 나 있는 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미납월도란 얘기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미납월도가 많은 고객은 이 체크 하면은 그냥 딱 육안상 이 수납 내역 조견표를 보잖아요. 그럼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많다. 그러면 그만큼 중간중간에 통장의 잔고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험료가 미납된 개월수가 많다라는 거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딱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프린터 출력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백 조절돼 갖고 인쇄해 갖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입력 메뉴 들어가고요. 예. 요 제작 매뉴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유납 분석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이렇게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요 영상하고 요 매뉴얼 같이 참고하시면은 자유납 분석표도 쉽지는 않지만은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게 이 자유납 분석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게 자유납 계약을 판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근래야 이제
저해지 상품을 주로 판매를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을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품들이, 이제 다 자유납입이 다 도래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미납분도 많이 있는 계약들이 많고요.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어떻게 들으셔갖고 기본 보험료를 줄여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계약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유니버셜 자유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미납보험료가 큰 것들이 많고 또 어떤 계약은 이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노란색 배경으로 돼 있는 계약이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다 적립금이 소진됐다는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면서 계속 월대체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계약의 적립금이 다 소진이 돼 버린 거죠. 근데 해약환급금은 있어요. 근데 그 해약환급금이 어떤 해약환급금이냐? 특이하게 해약환급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TA를 해갖고 현재 고객의 자유납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방문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도 결론은 둘 중에 하나죠.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납입을 하셔야 하는 거고, 한 번에 못 한다라고 하면은 분할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납입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최대한 좋은 점은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고 근데 답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고객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 주셔야 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유납 분석, 어,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거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스템도 좀 많이 보셔야 하는데, 분명한 거는, 자유납 도래계약 관리 시스템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요, 적립금의 가치가 훼손된 계약, 아주 많이 훼손된 계약이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석하세요. 예. 어,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건이 되면은 유선상으로도 코칭 가능하니까는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가시면은요, 거기에, 에, 신규 계약 체결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